네, 처음 소개드릴 케이스는 지금 앞쪽에 보이신 이분의 케이스인데요. 다른 것보다 일단 얼굴의 형태가, 특히 하관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왼쪽에 비포 사진을 보시면 턱의 라인이 거의 없죠. 그 다음 투턱 또는 뭐 쓰리턱 정도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앞면에 비대칭, 머리목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턱의 라인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턱의 라인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게 된 애프터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목이나 턱이나 얼굴을 감싸는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게 좀 궁금하실 법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이런 하관에서의 큰 변화들이 체형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오는 효과로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 하관의 형태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들과 원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호흡의 방식입니다. 호흡의 방식. 물론 구분등이라든지 이런 라운드 숄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목의 라인이나 하관의 라인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잘 하려고 하면 폐도 잘 움직여 줘야 되겠죠, 폐. 그다음 폐 밑에 있는 횡격막과 폐가 아주 잘 움직여줘야 돼요. 폐는 좌우로 확장을 잘 해줘야 되고요. 전후, 좌우, 앞뒤, 특히 좌우로 확장과 이완, 확장과 수축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폐가 잘 활동하려고 하면. 반대로 또 호흡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횡격막 또한 위아래로 아주 잘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가 호흡을, 내가 할 수 있는 100%의 호흡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자세, 서 있는 측면 자세의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곧게 내가 자세를 잡고 있는 것과 구부정하게 자세를 잡고 있는 것은 폐와 횡격막의 이 활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로 자세를 잡고 있을 때보다 구부정하게 자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폐를 짓누르는 자세가 될 거고, 폐가 좌우 전우로 이렇게 확장되기가 힘들 거예요.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움직여지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 횡격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로 자세를 꼿꼿하게 하고 바로 하고 있을 때보다 좀 구부정하게 하고 있고 자세를 좀 틀어지게, 체간의 자세를 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횡격막도 상하로 위아래로 잘 움직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자세를 잡고 있을 때보다 구부정하거나 좀 나쁜 자세로 자세를 잡고 있게 되면 스스로 폐와 횡격막의 움직임을 억제하게 되면서 어, 호흡의 양이 스스로 원래 100%를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나쁜 자세로 있게 되면 60에서 70%밖에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또 논문, 아주 급이 높은 논문이에요. 급이 굉장히 높은 논문이고 SCI급 정도의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하는 거는 어디에서 썼냐면 도쿄대 치의대 건강과학대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거고, SCI급 논문이라고 하면 논문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으로 썼냐라면, 구분등 자세를 하고 있게 되면 연하작용, 입으로 하는 연하작용, 뭐 삼키거나 하는 그런 작용이라든지 호흡 기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구분된 자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르게 한 자세에 있을 때와 저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구분등 자세를 만들어 놓았을 때 혀의 기능이라든지 폐 활량이라든지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 모든 기능에서 혀 기능도 매우 많이 저하가 되고 폐 활량도 저하가 되고 기침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구분등 자세로 있게 되면.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게 오늘 제가 말할 주제와 일치하는 상황을 보시면 특히 폐활량이 매우 많이 저하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분등 자세로 있게 되면 폐활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이 폐활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스로 폐를 짓누르고 확장되지 못하게 폐를 짓누르게 되고 횡격막도 스스로 이렇게 눌러버림으로 해서 폐가 확장되지 못하고 아코디언처럼 그다음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폐활량이 저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폐활량이 저하가 되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하관의 형태에 호흡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 앤드류 후버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신데 미국의 신경과학자시기도 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즘 매우 핫한 그런 분이시고 엄청난 속학이시죠.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SNS 상에서 호흡의 중요성,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많이 역설을 하신 분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실 건데,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이미 이 두 친구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흡 양상이 달라요. 동생 켈리는 코로 잘 호흡을 하고요. 언니 사만다는 비염이 있어서 개구 호흡을 하는 거예요. 개구 호흡. 그리고 태어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었지만 지금은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져 있는 상태죠. 하관의 모습이 매우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 사만다의 하관의 모양이 톡 돌출되고 벌어져 내려와 있고 길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하관의 모양이 매우 좀 동생에 비해서 아름답지 못한 하관의 모양을 볼 수 있죠. 이 두 친구가 이 일란성 쌍둥이가 더 컸을 때의 사진이 있어요. 더 나이가 들어서 더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하관의 모양이 매우 많이 더 달라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생 켈리는 여전히 코로 잘 호흡을 하고 있고 언니 사만드는 여전히 비염 때문에 심한 비염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입으로 호흡을. 그러니까 하관의 모양이 아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친구도 좌우가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치아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친구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다른 친구예요. 다른 친구. 예. 일란성 쌍둥이이고 왼쪽에 보이는 형을 한번 보면 치아의 모양이 굉장히 막 이뻐요. 치아가 잘 발달되어져 있고요. 광대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의 형태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고 특히 치아가 매우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배열이 매우 좀 엉망이죠.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친구의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도 호흡의 양상이라든지 치아를 쓰는 거, 적당히 치아를 잘 쓰면서 즐기고 단단한 음식도 잘 먹어주어야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호흡도 코로 잘 호흡을 하지도 못하고 먹는 음식도 좀 부드럽고 좀 주스나 이런 것들만 주로 섭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관의 모양이라든지 치아의 모양도 영향을 많이 주더라라는 그런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생 같은 경우는 치아도 배열이 매우 좋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앤드류 후보만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입으로 숨 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